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내가 배운 것들, 최다의 지음, 토네이도에서 23년 4월 10일에 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후 지금은 동대문 시장을 디지털화하고 한국 패션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저 자신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HBS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볼까요? 7년간의 직장 생활을 버티고 견디며 나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에 대한 갈증에 시달렸다. 분주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일상, 지적 자극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은 돌파구는 MBA였다. 나는 학원이 아니라 학교를 원했고 경쟁자가 아닌 커리어의 동반자를 만나고 싶었으며 나를 송두리째 뒤흔들 배움의 길을 찾고 싶었다. 입학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워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폐쇄적이면서도 또 큰 꿈과 무서운 집중력을 가졌다면 누구라도 도전해 볼 수 있기에 가장 개방적인 HBS. 한 해 뽑는 인원수가 900명이 넘는 결코 작은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BS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유독 루머가 많다. HBS를 졸업하고 보니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단 2년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HBS였기에 망정이지 다른 학교였다면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을 것이다. HBS에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경험 그리고 개성을 수용하는 열려있는 공간이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현상보다는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이고 다양성을 통한 배움을 중시하는 만큼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낯선 두려움을 조금만 극복한다면 그 열린 캠퍼스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HBS는 학문을 배우기에 앞서 사고의 틀을 배우는 것이고 경험을 누리기에 앞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곳이며 성공하는 기술을 익히기에 앞서 가치관을 정립하는 곳이다. 아마도 이것이 저자가 HBS를 졸업한 전체적인 소감인 것 같아요. 이 책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읽기에도 좋은 재미있는 책입니다. 사실 각 장의 제목과 그 소제목만 보아도 HBS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소개한 후 시간이 되면 한두 가지만 그 안의 내용을 전달할게요. 1장 하버드 MBA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가장 먼저 부탁하는 법을 배우다. HBS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근간에는 늘 투게더가 있다. 더 멀리 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2장 당신은 솔직히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하버드 강의실에는 노트북이 없다. 리더란 한자리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대로 듣고 핵심 내용을 도출해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3장 중요한 것을 위한 과감한 희생. 하버드의 버킷리스트, 투두 리스트. HBS의 첫 학기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4장 먼저 프로페셔널한 질문러가 될 것.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든다. 질문은 대화의 시작이며 토론의 촉매제이다. 이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5장 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나요? 하버드 학생들의 나 사용법. 누구에게나 각자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자신만의 처방전이 있다. 6장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인생은 협상이다. 협상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가져갈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7장 마지막 한 끗. 하버드 학생들의 최선은 무엇이 다른가? 나의 최선이 정말 100%였는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엄격하게 정량화한다. 8장 나는 어떤 원칙을 지닌 리더인가? 경영자 사관학교의 훈련법. 성공을 불러오는 이유와 안티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정확히 같다. 그래서 HBS 리더십 수업의 마지막 교훈은 리더로서 늘 조직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9장 지식을 넘어 철학을 지닌 경영자가 되기 위해 감옥에 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학교. 단순히 법을 지키는 리더가 되지 마십시오. 법의 근간에 있는 의도를 준수하는 상식과 정의를 지키는 리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교육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10장 다름을 통해 배우는 것들. 샐러드 볼 안에서 가능성 찾기. 나는 한 사람의 비범함은 실패와 상처에서 시작되며 특별함은 고독과 소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버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1장 내 마음의 나침반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전략적 선택의 묘미 서머 인턴십. 때로는 자신만의 생각에 너무 갇혀버린 나머지 검증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2장 당신의 진짜 꿈은 무엇인가요? 야망을 숨기지 말 것. 모든 위대한 시작에는 무모함이 있었고 그 무모함이 매일 하버드의 강의실을 오고 가고 있다. 13장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움직인다. 하버드의 마음 공부법. 고객의 마음, 투자자의 마음, 함께 일하는 동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의 경영이다. 마지막 14장 혼자가 아닌 우리를. 하버드 이후 간직해야 할 가장 큰 가치. 나는 바꾸어야 할 세상의 틈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속 우리들을 통해 깨닫는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졸업을 하고도 평생 남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식의 조각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자 고군분투했던 우리의 기억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 큰 세상을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진심으로 살아내겠다는 굳은 다짐이 내가 HBS에서 얻은 가장 귀한 자산이다. HBS의 수강 과목을 잠깐 소개하면 첫 1년 차에는 10개의 과목, 즉 필수 과목만 듣는다고 합니다. 2년 차에는 100여 개의 다른 과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만 듣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반의 인원은 90명씩 10개 반이 있겠죠. 1장의 내용 중에서 하버드가 강조하는 부탁의 3단계를 전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부탁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이것을 부탁 혹은 요청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라면 그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반드시 대가를 주고 취해야 하는 것과 선의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나누어 본다. 원하는 바의 속성상 어떤 프로필을 지닌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후보군도 정리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부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요청은 마음이 있어도 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탁을 정량화하고 태스크로 정리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계는 부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본인의 사정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 작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크기가 작지 않음을, 부탁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무능하지 않음을, 대가 없이 부탁에 응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다짐처럼 기억하길 바란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부탁을 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부탁에 응하는 선의를 내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목격한 경험은 내가 부탁의 필요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HBS는 수업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HBS에서는 제대로 듣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면 맥락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니 학교를 믿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지루한 회의더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며 만약 내가 부서장의 위치라면 여기서 어떤 피드백을 해주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다. HBS 방식의 경청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역량은 몰입 그 자체이다. 몰입의 첫 단계는 일단 상황에 온전히 빠져드는 것이고 이 과정은 눈과 귀를 열고 손에는 펜을 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HBS 학생들은 토론의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하는 훈련을 한다. 전반적인 발언을 아우르는 키워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 청중의 주목을 끌기 위해 활용하는 비유를 구분하며 자신의 주장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마인드맵처럼 펼친다. 키워드를 정리하며 반론이나 보완점을 생각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언의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해야만 2단계인 실시간 정리에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경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며 고도의 기술은 제3단계인 경청을 넘어 유추할 수 있는 역량이다. 지구의 정반대에서 온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특정 용어를 받아 적을 수 없는 순간도 많다. 하지만 HBS 수업을 통해 정확히 몰라도 대강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부분을 즉각 검증할 수 있으며 화자가 생략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스킬을 익히게 되었다. 덕분에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큰 맥락에 어긋나지 않으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생소한 주장을 접할 때에는 가설에 기반하여 주장의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